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현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4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을 연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께서는 시장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 투자 의견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나오셔서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80%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전략을 수립해 주신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사이에 파생시장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함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파생시장이 변동성이 내부 변동성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그 주간에 올리면 야간에 떨어뜨려요. 야간에 올리면 주간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워딩이 변덕이 뭐 죽을 듯 해갖고 그냥 그 인간의 머리로는 맞출 수 없고요. 그래서 만기일 변동성에 계속 그 양쪽 가두리로 네. 콜이든 푸시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옵션 매도자가 자꾸 이겨요. 매수자는 장중 매매를 잘해야, 장중 매매 잘하시면 네. 300에서 10배도 가요. 근데 결론은 그게 결제가 안 돼. 끌고 가면. 그런 장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의 그 롱숏의 그 순서. 그래서 제가 전번 주에 이제 빌려다 때릴 건 건설주 빌려다 때릴 거니까 팔고, 저라면 이제 SK하이닉스 그 삼성 팔아갖고 그거보다 수익률이 50%에서 100% 먹는 머니게임을 하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는 종목 찾기장이에요. 네. 스타 종목 찾기 머니게임. 그래서 이게 전번 주 목요일 날에 결제가 코스피 200이 930,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이 937, 40을 잘 기억하십시오. 양쪽 죽여갖고 목요일 날 만기 때 양쪽 가두리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올랐는데 양쪽 다 결제를 거의 휴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9월 17일 날 밤에 어마무시하게 급등시켜놨어요. 973까지. 지금 여기 고점을 주간에 지금 장은 올랐지만 9월 17일 날 고점을 아직 못 들었어요. 이거 야간 시장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올랐다 그러지만 이때 고점이 아직 못 돌파한 상태 973입니다. 973. 그리고 나서 이거 왜 올랐냐면 호르무즈 해협 그 외무장관이 그 봉쇄 풀었다. 카더라 통신도 하면서 그냥 쫙 급등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니다라고 나오니까 우리 본장은 30포인트 급락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965나 970 매도해갖고 오버나이트 전략 써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포인트 이상 930까지 급락한 겁니다. 요게 맥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930을 하단으로 잡겠습니다. 930.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보시면 968, 969. 그러면 오늘 주간에 올렸단 말이에요. 야간에 빼놔 보겠습니다. 또 야간에.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롱숏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스닥은 이제 고점 찍은 것 같아요. 고점 찍은 것 같고 이 선물 쪽의 변동성이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복사해 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쪽 매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양매도를 다 들어갔습니다. 내일이 D-Day인데 그래서 오늘 인버스 곱을 한 70%까지 확보한 겁니다. 180원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250원만 와도 때릴래요. 근데 그 수익률이 30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략을 세워보겠고요. 오늘 산 거 보시죠. 외국인은 이스페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 현대로템, SK스퀘어. 재밌는 얘기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올려놓고 이제 엎어치기 팔아 먹을 것 같습니다. 따라 붙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관들 사는 게 저는 이제 롱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주가 반도체주와 대체하는지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매 주체를 보면
금융주가 그동안 올렸는데 오늘은 거의 8,900억 때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ETF를 아직 안 때려요. 이 ETF 때리면 이제 무섭게 그러면 내일 SK 하이닉스가 세론 나오면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때렸는데 선물 매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갖고 싸움은 내일 같아요. 내일 목요일 만기 때 대신 찝찝한 거는 4월 16일부터 비차익 매도가 계속 나와요. 1조 9천억, 요 20일은 좀 적었다가 오늘도 7천억. 그러니까 요게 제일 찝찝하고요. 비차익 그냥 네이키드 매도를 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시가상위 종목들 뭐 어떻게 되냐 모르는 거를 저는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되냐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부러지면 우리는 부러지는데 숏 되는 게 있고 롱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6천을 하단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7천 넘어간다. 어떤 쪽은 외국계에서 8천 간다 그러는데 그거 현혹되지 마시고 저는 이번에 조선주가 얼마 가나 그거 갖고 지수 방어를 볼 거고 2차 전지주가 제가 생각보다 더 치고 나가요. 제가 엔솔 기준으로 34, 5만 원에 사서 45만 원 오면 다 때려 했더니 5만 원 10%더 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기, 삼성 SDI 뭐 이런 것들의 또 스타 종목들이 2차 전지에서 막 나오니까 막 흥분하는데 오늘부로 삼성 SDI가 파생 우리가 짱돌 패턴이라고 표현하는데 엎어치기 들어갔더라고요. 봤을 때 그 패턴이 전번에 한정 기술이 그렇게 나와서 한 달 반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는 900 여기 제가 746에서 968까지 3월 31일부터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 900이고 900과 970 사이에서 여기서 4등분 해갖고 중심값이 어떻게 되나 파악하시는 게 거의 한 달 동안 저는 그래서 중국과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 안 돼요. 이제는 제가 2차 결론을 예측했지만 3차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진핑 만나면 빨리 할 것 같고 네. 만나지 않으면 이제는 전술을 바꿨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협박보다는 군대 파괴는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란 고사작전 오히려 미국이 봉쇄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갖고 경제 목줄제 얘기하면 이란은 이게 경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강경파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견도 통일 안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이 하는 게 책임자 누구야? 다리 통일화해서 다시 해. 그게 쉽게 바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언론은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 저는 5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시진핑 만나나 안 만나보고 그때까지는 변동성의 조정. 그러니까 크게 조정하기보다 이런 장을 보는 거죠. 0.5나 1% 빠졌다가 0.5나 1% 올랐다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그 주체적으로 때리는 거와 올리는 게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단위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는 계속 숏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확인되겠지만 SK하이닉스도 세로 나오나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얼마나 메꿔 주나 이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을 23,50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네. 23,500. 이때 우리 시장이 6,000까지 흔들 건지 6,100, 200에서 막아낼 건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2차 전지나 그 시가상위 종목들의 그 롱숏 에너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뭐 그냥 하루에 뭐 3% 5% 빠지는 그런 장은 없습니다.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문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가성비 전략. 가성비 전략. 뭘 갖고 있는데 5일이나 10일 단위로 나는 보합이나 마이너스 5, 플러스 5예요. 근데 그때 50%나 100% 나오는 종목이 막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타 종목 만들기 장이에요. 최근에 가장 스타가 삼성전기, 주성 엔지니어링, 삼성 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게 할 때 다른 엉뚱한 삼성전기를 40만 원짜리를 80만 원을 20일 만에 만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스타 만들기 장 같거든요. 네. 이런 장이 가장 팔아먹기 만드는 스타일 장이에요.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매도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스타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만들어요. 그러면 중심 종목은 안 빠지거든요. 그것도 IT를 돌린다면.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이번에 삼성전기, 삼성 SDI 갖고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6,400에서 6,000 요거를 하단 잡고 그 상승폭의 반이 5,700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스닥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지 않은 군대 파견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는 그 카드를 안 쓸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뭐 진행하는 그리고 시진핑하고 만남을 트럼프가 갖다기 위해서 안 하는 스타일로 갈 때 그러면 이게 뭔가 거리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군 정찰기가 어디를 많이 도는지 아세요? 군 정찰기가요? 미국의 감시 체제의 정찰기가 당연히 이란 이거 말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주변이에요. 대만, 동북아시아. 이건 왜 그럴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중국의 움직임이 있나를 체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림자 선단 그 석유를 사는 걸 감시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석유를 이란산이나 그림자 선단에 있는 걸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찰하는 것 같아요. 그게 걸리면은 이게 또 뭔가 거리를 만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리스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군이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그 해상 훈련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게 또 아니 저기도 바쁜데 또 이거 중국 겨냥한 또 에너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자꾸 한반도 주변으로 나와서 저는 유가는 당분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그냥 90불, 92불, 95불 그러면서 우리 공포를 언제 느끼냐? 괜찮아 100불 넘을 때. 그럴 때 이제 공포 한 번에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은 저는 종목 찾기, 그러니까 가성비 전략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대략적으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 조금 더 세분화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제가 지금 든 생각은 대표님께서는 6,400포인트를 넘어선 국내 지수 상승이 역대 최고치 경신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갔다 해서 제가 팔아갖고 SK하이닉스는 20%더 갔어요. 100만 닉스에 팔았는데 120만 원에 갔으니까. 근데 그거 팔아갖고 거의 더블 먹었어요. 딴 거 가서. 머니게임장이라고 우리가 딱 찍어드린 게 양자 컴퓨팅만 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 아이언큐를 사든지. 아이언큐가 저는 50불을 한 3개월로 봤거든요. 한 달 만에 48불 9불까지 가요. 이 속도가 또 양자 컴퓨팅을 급등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개별 중소형주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막 삼성 SDI 떠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그걸 왜 지금 봐? 오히려 삼성그룹 중에 2만 원, 4만 원짜리도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을 집중해 드렸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이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중공업의 스타 만들거는 이제는 조선 엔지니어링에서 만들 것 같아요. 이 투자 역사 보시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 증자 실패할 때 삼성 SDS 지분 팔아갖고 그걸 강제로 인수한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중공업이 삼성그룹 거버넌스나 주가 관리에 다음 타자 아닌가. 지금 보면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600만 주 판 거 아세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냥 삼성전자를 주가가 올라가니까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거, 삼성화재 보유하는 거 그걸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장이 나쁠 때는 그거 매각하려면 난리 났었을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팔리잖아요. 그걸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분산분리법에 맞춰서 판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같은 사이클에서 소리 소문 없이 고가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언제 나오겠어요. 이것도
물량을 갖고 있는 대주 입장 보세요. 팔려면 언제든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중차장창 거의 외국인은 40조 팔고 그다음 왜 이런 에너지 나올까가 저는 간단히 해서 포지션의 정리라든지 뭔가 그 리스크 관리라든지 아니면 저와 똑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대체의 수익률 게임을 계속 돌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음 타자가 뭘까가 전번 시간에 저는 조선주가 될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조선주가 작년 11월 달 고점을 못 뚫은 그러니까 치 떨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뚫으려고 시도하는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읽어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부분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이 상대 수익률 게임에 집중하는 시장이다. 이 시각이 변함이 없으신 거죠? 아니 그렇죠. 지금 뭐 10% 먹을 거 갖고 있느니 아니면 마이너스 10%될 거 갖고 있느니 지금 바닥권에서 50에서 100% 갈 수 있는 스타 종목 찾아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장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수 접근보다는 종목 접근 이렇게 자꾸 화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식이 있었고요. 미국 차기 연준 의장이죠.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신현송, 우리나라에는 신현송, 또 케빈 허시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매크로 이슈를 좀 봐야 될까요? 아니, 전 그럴 때 네. 관상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관상 한번 보세요. 네. 이 신현송 59년생 66세고 이게 딱 보시면 저는 그 검객 같은 뭐랄까 눈 이렇게 삐보면 옛날에 무관의 검객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호위 무사 등장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 다음에 케빈 워시는 나이가 젊어요. 56세. 네. 근데 이분은 그냥 명문가의 자제에 귀엽게 자라고 그냥 잘 자르신 분의 고생 없이 사신 분 같고 근데 이분의 장인이 여기 배우자가 제인 로더 씨, 에스드 로더. 그러니까 이분은 트럼프 좀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보다 장인어른 뜻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란드 땅값 올려야겠죠. 나는 오히려 국가 자본 갖고 이런 분이 지금 연준이 의장. 그러니까 말은 독립성을 지키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뭐 금리 인하하지만 상황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실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해줄 분이 같아요. 근데 이 신현송이 하는 총재께서는 네. 저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부동산 잡으러 오신 것 같아요. 부동산 잡으러.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저는 1, 2년 동안 꿈 깨겠습니다. 금리 인상만 안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금리 동결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장주 시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성장주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제가 납복가다 아이언큐도 하고 뭐 뉴스케일도 하고 이런 박살난 것들을 뭐 토막난 걸 왜 하냐면 이제 좋은 주식들 이제 고가에 급등했던 거 팔아갖고 예를 들어 미국은 마이크로 테크놀 팔아갖고 그 돈 갖고 우리가 아이언큐 들어갔거나 뭐 이제 저는 양자 컴퓨팅에서 이제는 드론 관련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학 투자자 하시는 분은 양자 컴퓨터 답변하시는 분들은 제나테크나 오래간만에 얘기합니다. 드라곤플라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토막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시면 이게 또 한 50에서 100% 머니게임 나오지 않을까가 저는 성장주의 시대, 성장주의 시대가 되려면 계속 금리 인하 해줄 거야 이런 시대가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고 금리 인상하는 상황까지 가면 성장주를 박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제가 오라클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 쪽이 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트럼프 패밀리들이 하는 트럼프 미디어, 크리티컬 메탈스 이런 것들 자꾸 보십시오 한 것들이 다 성장주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 찾기가 네. 많이 빠진 것들 중에서 납복과다에서 성장주 찾기. 그래서 이제 전주에는 양자 컴퓨팅이었다면 이번에는
뭐 페러제로 테크놀로지, 제나테크, 드라곤플라이의 드론 관련주 이런 것들을 또 설정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저는 당분간 동결로 지속될 것 같고 케이블러시도 당장 들어와서 헷갈리는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간단히 해서 양적인 축소라는데 간단히 해서 또 한쪽은 돈을 또 풀라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 이거 튀면 안 되니까 이걸 조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양칼을 쓸 것 같아요. 양칼이 모순되는 상황이거든요. 매크로는. 그래도 양칼 쓰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한쪽만 보면 헷갈리는 거 되는데 저는 당분간 성장주의 시대에 납폭 받아주 미국 쪽에서는 그걸 찾는 하나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금리 계속 동결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쪽에 나오는 자금을 계속 주식시장으로 유입하는 하나의 흐름을 하는 총재께서 하실 것 같고 이게 이제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거의 그 효과는 전 1년 후에 나올 것 같아요. 1년 정도. 이 부동산을 잡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거든요.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매도가 되는 거지 그냥 매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여의도 쪽에서 제가 거의 복덕방 수준이라고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자꾸 물량들이 나와요. 이제 3개, 5개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지금 누적화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일단 요게 저는 7월 달에 이제 갑자기 그 바퀴벌 숨었다가 확 나올 것 같아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주는 저는 7월 달까지는 안 볼래요. 안 볼랍니다. 이번에 너무 급등했는데 대표님,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네. 급매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급매를 세금 문제로. 뭐 세금 문제가 됐든 소유 문제가 됐든 법의 조건에 합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금을 왕창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막 등장하는데 이게 내가 좋아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들어오는 사람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소화될 거 아니에요. 갭 차이가 넘어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니까 현찰 부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동산 시장은 어떻게 약간 양분화 극단적으로 현찰만 도는 여기도 고가의 한 채 고가화. 근데 중저가의 일반적인 것들은 폭락할 수가 있는. 근데 그게 결론은 뭐예요? 손해보고 팔거나 물론 큰 수익이 났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대에서는 덤핑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 팔아갖고 바로 주식시장 오겠습니까? 이런 게 7월 달부터 나오나 한번 볼래요. 그러니까 6월 3일 선거 이후에 그 칼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주도주에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계시잖아요.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물량을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 지금 우리 CIO들끼리도 가끔가다 커피 타임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고민이 그러니까 편하게 팔 수 있는 시장은 지나갔다. 이렇게 화려하지만 편하게 팔 수 있는 시장은 지나갔다. 그래서 ETF 숨어서 팔든지 아니면 스타 종목 하나로 집중하는 스타 만들기 게임으로 전략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많이 진짜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차 전략이 나와요. 같은 ETF 내에서도 조선주에도 가는 거 있고 안 가는 게 생겨요. 스타 하나만 만들.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하고 SNC스만 스타 만들고 그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여기서 한 10%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차이를 넘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원전 발주 그 다음에 조선 이제 니네들이 마스가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작동을 이번에 해줘야 되는데 요거 그나마
저는 조선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준이 안 줬던 수주를 주나 요거를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볼 겁니다. 네. 일단 앞으로는 성장주 시대가 지속이 될 것이다.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님, 코스피 하단을 한 6천 포인트 정도로 보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기준으로 인버스 곱 물량을 70% 수준으로 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수를 좀 많이 아래쪽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6천 근처 400포인트만 빼도 인버스 곱이 몇 프로 수익 나는지 아십니까? 30에서 50% 납니다. 이게 원체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 제가 SY 축을 긋지 않습니까? 네. 이게 2월 27일 고점을 못 돌파합니다. 삼성전자는 SK는 돌파했고요. 그런데 이 지수 상승률이 3월 말 기준으로는 34%나 어마무시한 에너지 인덱스보다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불어온 이유는 이때 현대차 갖고 있거나 LG전자 갖고 있거나 기아 갖고 있거나 현대모비스 갖고 있거나 셀트리온 갖고 있거나 그나마 2차 전지가 그나마 좀 복수를 했고 다른 거 갖고 있으면 에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게 최고네. 이런 논리가 피게끔 이 인덱스보다 얘네들이 더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반대편을 보십시오. 180원까지 빠졌습니다. 180원. 그래서 인버스 곱을 제가 이렇게 한번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22만 3천 원에 16만 5천 원에 20만 전자 19만 5천 원. 두 가지만 거놓겠습니다. 이게 1차 공격, 2차. 최악의 경우 19만 원 받으면 바로 사십시오 또. 여기가 4월 13일 날 1차 회담 결렬될 때 저점입니다. 여기는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0만과 여기 오면 삽니다. 근데 21만 원에서 안 해요. 요거 뭐 만 원, 2만 원 뛰기 돈만 묶이는 거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무려 56%나 올랐습니다. 3월 말 기준은 80만. 그러면 얘가 4월 13일은 100만 전자 살짝 깼을 때 100만 닉스. 그러면 내일이 이제 새로 나온 확인이겠죠. 그러면 요게 113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100만 원이 고점에서 거의 18% 빼야 가능한 수치예요. 근데 10% 빠지면 안 사요. 왜? 되돌리는 파동 그렇게 크게 안 보니까. 요게 이제 5월 말까지 시진핑 만나나 확인될 때까지는 요 가두리로 갇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버스를 한번 보세요. 네. 이번에 180원, 이번에 300원 넘을 때 다 때려라 했던 게 3월 말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제 그거 팔아갖고 TQQQ, SOXX, 마이크론 그걸 풀베팅 합시다 했던 때가 그때인데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고 하락률이 지금 44%예요. 그러면 하락폭의 반만 올라가도 얼마입니까? 40%예요. 이게 레버리지 상품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저는 180원 사서 250원, 4, 50원만, 그러니까 30원, 30%가 230원이거든요. 230원과 250원이면 일단 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눌림목이지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고 계속 떠들 거예요. 이걸 뚫어야 하락이거든요. 그거는 5월 달에 시진핑 만나나 새로운 변수 나오나 그거 보고 그리고 5월 달에 우리가 지금 떠들지 않은 악재에 의해서 부러질 거예요. 네. 생각지도 않은 악재. 그 생각지도 않은 악재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군사 카드를 쓸 수 없는 형편인데 그걸 쓰든지 다른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상황에 거시 변수가 갑자기 나오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 그 상태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100% 배팅을 아직 안 하는 겁니다. 70%까지 하고 대반등 폭을 5월 15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스 곱 물량을 70% 수준까지 늘린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개별 종목에 대한 인버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내달 22일쯤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기준에 맞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칼 2개 쓰던 칼을 4개까지 쓸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 변동폭을 더 크게 올릴 수도 있고 크게 급락시킬 수도 있죠. 꼬리 변동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자자한테 오를 땐 좋은데 떨어질 땐 더 끔찍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만드는 게 저는 그 펀드 매니저들 무기를 더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안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이 상대 수익률 게임을 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4월 17일 금요일, 전번주 금요일을 가장 중요한 야간에 갈 만큼 다 땡겼던 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말 바꿔갖고 급락시켰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제가 이때 대우건설이 3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90%, DLNC가 80%, 삼성전기가 75%, 이때가 69만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땡긴 거는 삼성전기, 삼성 SDI만 더 땡기고 건설주는 지금 현대, 대우건설만 좀 더 올리고요. 네. 다른 건설주는 계속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삼성전자가 22만 1,000원인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금요일하고 SK하이닉스만 거의 9만 8, 9만 원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단으로 쫙 보시면 금융주 형편없고 자동차 답답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원전주가 조금 이제 시도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예요. 그럴 때 제가 이 1, 2, 3이 그나마 상대적 요게 요쪽이 3월 30일 저점이에요. 요게 21일까지의 종가입니다. 보시면 16만 원, 22만 원, 80만 원, 120만 원, 그다음에 39만 원, 50만 원까지 갔죠. 얘가 제일 화려해요. 삼성전기는 더블 갔고요. 40만 원이 거의 8, 90만 원 갔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매매 대상 제외고 가장 답답한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근데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물 건너갔다. 오죽하면 정의서 회장님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분할시키기 위해서 자회사로 아메리카 로보틱스인가? 하나 그 신설해서 그거 만드십니다. 아메리카 로보틱스. 그거 왜 만드시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분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부분과 그 기술 부분 그거를 아메리칸 로보틱스, 보스턴 로보틱스 네. 이렇게 분리시켜요. 이 작업을 하는데도 저는 1년 걸릴 것 같거든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생산 부분이 다이나믹 로보틱스 쪽이에요? 그거 헷갈린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술하고 생산하고 그 파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월 27일 날 그 실무자들이 다 반기를 두고 나갔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정의선 회장님이 거버넌스가 새만금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내부로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현대차 그룹은 저는 무조건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순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두 개만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게임을 저기 삼성돈 부지 건설 올리나 그다음에 원효력 공작장 그거 올리나 그 작업부터 지금 진행시키나 그리고 언제쯤 글로비스를 담보가치 높여갖고 현대모비스를 갖고 올지 현대차를 갖고 올지 두 개를 어떻게 합병시키나 그리고 비상장돼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카드를 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건설 안 하고 현대건설 우선주를 한번 사놓고 묻어둬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제 현대차 그룹은 모두 현대글로비스 제가 현대글로비스 위치는 우리가 32만 원대 포스코 인터넷 8만 원 팔아갖고 32만 원대 포스코 홀딩스 사시면 40만 원은 만들 겁니다 했는데 오늘 42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50% 매도하라고 합니다.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롱숏 차이도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기 보세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엔솔 보세요.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 그래프입니다. 이게 시가상위가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에 오늘 삼성 SDI를 이걸 짱돌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요게 2월 달에 삼성전기 짱돌 패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엎어치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도하면 이게 13만 원, 14만 원까지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한 50에서 55만 원까지 죽이나 볼게요. 그러니까 그럴 때나 사겠습니다. 이게 일반이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꼬셔놓고 눈에 콩팥 씌우고 어느 가격부터 그냥 엎어치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속형이 나와요. 지속성. 그러면 지금 삼성 SDI 관련해 갖고 분석하려면 뭐 여러 가지의 뭐 반도체 뭐 또 그러면 이게 더 가려면 테슬라가 가져야 되는데
아직 테슬라가 아직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타 만들기를 그래서 중소형주 갖고 최근에 CIS 올리는 거 보세요. 갑자기 급등. 오늘 DS 단석 올리는 거 보세요. 상한가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상위 종목보다 펫배터리 이런 것들이 단골 메뉴가 있어요. DS 단석, 세비캠, 하나기술, 필옵틱스 이런 것들이 펀드 매니저들에서 소규모 자산 펀드를 운영하는 애들이 스타 종목 만들 때 그거 갖고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장주 팔아먹고 스타를 돌리나 중소형주로. 요게 이제 하나의 이거는 맥을 아는 분들만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급등 때 하면 안 됩니다. 상한가 한번 쳤으면 이미 따라가지 마시고요. 개인이 걸리시니까 그런 것들의 순환 매매가 나오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부터 40 사이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무조건 50% 매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ACE 포스코 그룹 ETF도 매도 전략 나갔습니다. 6,000원대 산 게 지금 8,200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매도 나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삼성중공업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되나 2만 원짜리 4만 원 만드나 요거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보겠습니다. 네. 상대 수익률 게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의견을 드렸었고 여쭤봤었고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이제 미국 시장 쪽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 엔트로픽 미토스와 엔비디아의 아이징을 화두로 잡으셨었죠. 스토리텔링의 급등주 패턴으로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아이온큐가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그 25불짜리가 더블이 50불인데 거의 48불까지 가고 저는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하라. 일단 1차 파동은 나온 것 같아요. 1차 파동 이 컴파운드 컴퓨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이거를 아까 얘기한 드라곤플라이나 그다음에 제나테크로 가겠고요. 아니면 뉴스케일로 가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우리 일주일 전에 예를 들어서 QSI라든지 KCS가 13,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더블 게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켓폴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20 급락하나 볼 거고요. 여기를 대타를 분명히 만들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드론주하고 스테이블코인하고 리듬 관련 이렇게 압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가스와 연결된 스틸자 들어가는 거 그런 걸로 갈게요. 이게 전번에 우리가 보인 우리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이게 QS 이제 이쪽도 또 이때 전번 주에 본 게 이게 12,000원, KCS가 13,000원인데 얼마까지 우리로는 벌써 박살이 났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잘못 놓치면 고점에서 반토막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엑스게이트가 19,000원까지 갔다 순식간에 13,000원. 그럼 이런 건 언제 삽니까? 할 때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시간으로 보세요. 한 달간 안 합니다. 왜 한 달 잡는데? 실적 확인 이거 이만큼 오른 것만큼 이게 뒷받침 안 되거든요. 전번에 대한광통시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이번에 5월 말 정도 되면 이 실적들이 다 나와요. 그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하지 마시고 종목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 종목을 오늘 제나테크 그래프입니다. 완전히 ABC로 박살을 냈죠. 옛날에 12불 하던 걸 2불까지 뺐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장주에서 이제 다음 타자 아이온큐 같이 되나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좋은 게 드라곤플라이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부터 설명하죠. 우리나라는 이 퍼스텍 간 다음에 휴니드, JC현 시스템 뭐 그리고 우량주에서는 한국항공 우주 정도 이렇게 선정하는데 이거의 끌개가 저는 이제 뭐냐면 드론 관련주의 끌개를 말씀하세요? 다음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뭔가 다음 전략을 네. 전 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화두 한국 전쟁법. 어떤 내용이에요, 대표님? 1950년대 국방 물자 그러니까 민간 기업 보고 저기 행정명령 내리는 거예요.
탄환 만들어, 뭐 포탄 만들어, 뭐 이 지금 자기네 본업을 딴 거로 돌리게끔 하는 강력한 물자 조달법이거든요. 이거를 뭐 전쟁이 나서 우리 한국전제법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국방물자생산법입니다. 네. DPA. 저는 이제 미국은 이거 발동할 거로 봅니다. 여기에 석탄 LNG 전력망도 있지만 군함 잠수함도 나오길 바라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해서 DPA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우리나라가 간단히 해서 돈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 우리 영수증 이제 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된 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LNG 전력망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가 우리나라한테 수주가 들어오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볼랍니다. 그러면 이거의 뒤에 싱크탱크가 저는 트럼프 그 캐비너스의 장인인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그분이 그린란드 땅 사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게임을 여기서 하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 그거를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겠나. 그럼 트럼프 패밀리들은 거기에 머니 게임에 배팅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물자 동원법이 이제 가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SNC스나 이런 그 HJ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도주로 그럼 피팅이나 밸브도 같이 가거든요. 네. 조선 기자재도 같이 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등장하나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제일 잘한 게 반도체 ETF를 개인적으로 판다고 그랬죠. 네. 그거를 SOL 신용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그 조선 ETF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제가 SK하이닉스 여기 보면 한미반도체, 리노고, 이오테크스 이게 삼성전자 SK 할 때 밑에 단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정 고점 돌파해서 잘 수가 상승률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 팔아갖고 제가 조선 요게 전번 주에 3,400원대 요거를 갈아탔는데 오늘 딱 보면 이게 4,000원, 34,000원대 갈아탔는데 4만 원을 치고 나갑니다. 이게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중공업인가요? 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1, 2, 3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 1등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1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가 하나엔진, 이 엔진 부분이 굉장히 저는 수익률 게임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에너지가 제일 센 게 조선입니다. 이게 아까 국방물자법 덕분에 네. 이게 더 이제 각광을 받나.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서 머니게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국방물자 생산법과 관련해서 수혜 기업을 찾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스토리텔링이나 끌게 나오려면 누가 끌어줘야 돼요. 이벤트를.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하면 아이언큐가 생각보다 급등하니까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진짜 발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딱 찍어갖고 뭘 절하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발주받는 기업은 롱이 가버리는 거죠. 못 받는 거는 같은 업황에서도 숏이 걸리는 거고 심지어는 같은 펀드 매니저들 안에 같은 이때 포함되어 있어도 받는 쪽 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안 받는 걸 때린다고요. 이게 ETF의 차이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스타 만들기 게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엔진, 하나엔진, 마린엔진, 삼성중공업을 스타 만드나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HJ중공업, 한선엔지니어링, 피팅해서 그다음에 또 밸브 쪽, 화성 밸브 이런 것들을 스타 만드나 한번 볼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 지난주에 이 피지컬 AI 관련주들을 강조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오라클이나 테슬라가 갈 때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오라클은 주가가 좀 올랐는데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약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 피지컬 AI가 스타가 안 나와요. 스타가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SOAL가 갖다 해서 그 뉴로메카하고 네.
그때 이제 그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종목을 설정한다라고 해서 내가 또 어디에 그 종목을 해놨나? 이게 하나도 많이 갖고 와갖고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네요. 예. 이 피지컬 뉴로메카하고 SOS랩을 했는데 뭐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의미에 요새는 10% 20% 갖고 간에 기별이 안 가요. 장애 머니게임들이. 그러니까 피지컬 AI 쪽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게 LG 이노텍 정도만 제일 많이 올랐고 네. 나머지들은 그냥 쏘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려면 저는 테슬라가 올라가야 됩니다. 테슬라가 이게 450%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모멘텀이 나오길 바라고 오라클은 잘 가요. 오라클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불을 뚫어서 더 치고 나가야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을 이번에 급락대 사신 분은 200불과 220불 사이에는 한 50%만 팔아보시죠. 그래서 추가 에너지는 나머지 50%만 갖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종목으로는 피지컬 AI 쪽이나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은 계속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를 때보다는 하락하는 날 사시는 게 나아요. 지수가 뭐 200포인트 빠질 때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결렬을 예상을 하셨고 3차 협상을 예상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짜고 계신 건지 대응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차 협상을 트럼프가 막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래서 만만디 시장 될 것 같아요. 만만대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옥새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역전략으로 해갖고 고사 전략, 이걸 목재기 전략.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오히려 미국이 봉쇄해버리고 네. 그러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게 내부 분열이 쉽겠습니까? 그죠? 내부 분열 이게 고려 시대 무인 정권 보는 거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 정리가 어디 되는지도 최소한 3, 4개월은 걸릴 것 같고 3, 4개월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워딩을 계속 때릴 것 같고 근데 저는 뚱따지 같이 그러면 전략을 그 동북아시아 쪽으로 바꾸든지 쿠바 공격하든지 저는 오히려 전선을 엉뚱한 대로 바꾸는 게 이제 다음 트럼프로 국방 물자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 동원령을 내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위기 발산을 만들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본인의 통자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의 신뢰도 마탱이 갔고 이제 말에 약발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부통령한테 자꾸 전가시킬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해. 내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른 쪽에다 힘을 실어 놓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가 급등은 우려 사항이 아닌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유가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그냥 팍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끼역 2, 3불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90불 기준으로 85불, 95불에서 한두 달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 발단이 이게 100불을 치고 나가야 하는데 네. 그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가 변수보다는 저는 오히려 10년짜리 국채 금리 변수를 자꾸 추적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수와 금리 변수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갑자기 노이즈가 나오면 뭐 거기에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쇼 변동성이 나오지 이제 유가 변수 갖고는 저는 트럼프 워딩도 말빨 잃었고 그 다음에 전략도 수정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워딩을 자꾸 신경 쓰잖아요. 저는 이제 안 볼래요. 말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유가보다는 10년짜리 국채 변동성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을 주로 오히려 더 유가 선물보다 나스닥 선물에 7시에 시작하는데 7시에 야간 시장 대비 우리 시장 본장은 어떻게 시작하나
그거 갖고 우리 나라의 시장의 변동성을 체크할 것 같고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겁 안 내요. 트럼프 대통령 겁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아질 것 같아요. 돈만 자꾸 묶이는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포모가 나오게끔 만드는 건 절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데에서 스타가 나오니까 그러한 스타 종목들을 저는 알래스카 LNG나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 쪽이나 아니면 또 아직 쳐다보지 않는 쪽. 그래서 제가 쳐다보지 않는 쪽에서 하이브를 쳐다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브요? 아직까지 법률 리스크가 남아 있는데요, 대표님. 그죠? 근데 이제 경찰에서 구속영장 했잖아요. 예 신청했죠. 이제 재료는 나왔잖아요. 이제 뭐만 나오면 되죠? 판결만 나오면 되죠. 판결은 저는 법률 쪽이 될 테니까 리스크를 계속 늘어뜨리겠죠.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들어왔어요. 제가 40만 원대 옆에 무슨 BTC 왜 보냐? 암이 안 온다. 누가 전쟁의 시대 때 BTS? BTS 여행을 가나 아미가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게임하니까 게임만 하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단순하게 보자 해서 크래프톤하고 NC만 하자. BTS는 팔아라. 그리고 25만 원 오면 그때나 보겠다가 떠들었던 게 현실이 그대로 됐어요. 네. 현실에 지금 아미가 안 오고 지금 유류 할증료는 더 비싸지고 그래갖고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이제 누가 여행주 가겠어요. 그리고 게임주는 저는 다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게임주는 왜 매도일까요? 이제 NC 소프트하고 그 목표선 달성했어요. 목표선 달성해갖고 저는 매도 전략으로 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의 주가를 예 이거 보세요. 보시죠. 네. 지금 25만 원에 오늘 종가가 나왔습니다. 예, 엄청 빠졌죠. 그러면 이제는 오너 리스크 이제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라 그러면 안 삽니다, 이거. 그럼 저는 청개구리라서 삽니다. 근데 사는데 네.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24만 원, 23만 원, 22만 원 얼마까지 주는지 한번 3개월 동안 깔아볼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제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법률 판결이 나든지 전 벌금 한 4천억 맞을 것 같아요. 벌금으로 맞아서 주가의 희석화가 40만 원짜리 23만 원이면 그 벌금 맞은 걸로 퉁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30이나 35만 원까지 역으로 올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전략은 몇 개월 전략이죠? 최소한 6개월 전략입니다. 이거 갖고 한 달 동안 뭘 보겠다면 들어오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역발상 전략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6개월에서 1년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마치 지금 현대글로비스나 HMM 들어가는 자금 같이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32만 원대 들어가는 자금 외롭게 사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걸로는 저는 이제 들어왔습니다라고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섹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설주 중에서 재건으로 엮여 있는 대표 건설주는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전히 같은 관점이신가요? 이제 제가 만만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번 주말에도 막 급등할 때는 곧 이란 들어갈 것 같았죠. 들어가겠어요? 보세 전략이나 길어지는데 네. 최소한 3개월, 6개월 동안은 이 복구 말만 나오지만 제대로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해서 그 나라도 계약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한 3개월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이나 오히려 이런 대장주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알래스카 쪽으로 엮이는 건설주 스틸자 들어가는 겁니다. 철강.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넥스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틸자 들어가는 거 요새 돌아가면서 으쌰으쌰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틸자 들어가는 것들은 순환매매 전략을 계속 세워드리고 싶어요. 네.